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자바 종강날이죠? 마지막 시간인데 어제 예고를 드렸던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를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어제 왜 아이디 가지고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시간을 좀 들여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시간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티클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거 실행해도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상단 탭 부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여기에 실제로 이 게시물을 누가 썼는지 나오게 한다, 이 개념인데, 회원 번호, 아티클에 애초에 저장을 같이 할 거니까 회원 번호 보여주는 건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회원의 이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객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을 가지고 멤버스를 순회하여,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들리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디 값을 가지고 멤버스를 순회해서 일치하는 멤버를 찾은 뒤에 해당 멤버 객체 안에 있는 네임을 가져와서 보여주기,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얘가 안 되면 밑에 있는 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처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처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띄워 놓도록 하죠. 자, 일단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블록 씌워놓은 여기 부분만 먼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얘를 하고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쪽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보니까 사실 여기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전 하고 이 뒷부분을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제가 아까 힌트를 추가로 드렸던 내용이, 이 아티클 라이트라는 명령어를 타고 들어오면 로그인 안 했을 때 먼저 걸러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걸러주는 로직은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로그아웃에서 사용했던 이거 그냥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명령어 딱 타고 들어오자마자 너 로그인도 안 했어? 근데 어디서 글을 쓰려고 나가? 하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컨티뉴를 만나면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으러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코드가 이 조건문을 뚫고 내려왔다, 얘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니까 현재 그 정보는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가 이 전역 변수가 들고 있을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 상황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아티클 라이트를 할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그때 이제 여기서 저장하는 정보는 회원의 아이디였다.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인데, 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데이터를 누가 들고 있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 로그인드 멤버가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까 힌트를 또 여기까지 드렸던 거죠. 얘는 없는 게 맞구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을 해야 돼요? 애초에 지금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이 기능 타고 들어왔을 때 게시물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랑 바디를 입력을 받죠. 입력받은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장을 우리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면서 하고 있어요. 이 객체를 만들어 nem과 동시에 생성자를 통해 우리가 입력한 값 혹은 자동 증가돼야 되는 그 번호의 값,
혹은 날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인자로 세팅해서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값들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걸 리모컨을 줘서 이 리모컨을 아티클스한테 결국 넣어주는 형태로 게시물들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말한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미 나왔습니다. 정보를 저장한다. 아티클 라이트 할 때 이 정보를 저장한다. 이 행위 자체는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로 번호를 입력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 어딘가에서 입력하는 로직을 또 추가로 써줘야겠지만 입력 같은 거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난 로그인하고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알아서 내가 글을 썼을 때 내 번호,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가 게시물에 같이 저장이 돼야 되는 상태니까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하는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시점에서 회원의 아이디를 같이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누가 들고 있다고요? 로그인드 멤버가 들고 있어요. 로그인드 멤버 라고 일단 쓰는데 얘를 그냥 줄 필요가 없어요. 얘는 회원 정보 다 들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회원의 아이디밖에 없어요. 그럼 이 로그인드 멤버도 결국에는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니까 점을 찍어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거 뭐다? 아이디다. 자,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근데 위치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작성 1 뒤에다가.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강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순서에 대해서. 자, 그럼 얘는 당장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는지 가서 보면 야, 이렇게 인트 스트링, 인트 스트링, 스트링 이렇게 받는 생성자는 없어. 너 이런 생성자 없잖아. 이걸로 객체 어떻게 만들어? 라고 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아티클 테이블, 아티클 클래스를 가봤을 때 방금 추가된 이 새로운 인자 하나 추가된 생성자는 진짜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인자가 추가됐어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린 뭐예요? 인자 개수가 5개인데 여긴 지금 매개 변수로 4개밖에 안 받아요. 그럼 하나 더 받으면 되죠. 근데 인자와 매개 변수는 순서대로 꽂힐 거니까 지금 제가 날짜 데이터 뒤에다가 얘를 넣었으니 이만한 데이터를 넣었으니 이 데이터는 타입이 뭐예요? 로그인드 멤버는 멤버 타입인데 이 멤버 타입 안에 리모컨 눌러서 우리가 아이디를 꺼냈죠. 이 아이디는 데이터 타입이 인트 아니에요? 결국 이거 꺼낸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받는 이 자리에다가 int 멤버 id라는 애를 하나 받아준다면 얘는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 타입이 일치하니까. 자, 일단 첫 번째는 객체를 만들 때 데이터를 같이 저장할 수 있도록 생성자 부분 인자로 세팅을 해준다. 이게 첫 번째였고, 자, 이렇게 세팅된 인자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이런 작업 하나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 하려면 지금 이게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럼 얘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애초에 데이터 저장을 못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아티클이라는 객체는 공간이 하나가 생겨났을 거고요. 이 공간에 밖에서 받아온 이런 인자가 세팅돼서 들어갔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이러고 났더니 지금 일단 에러가 떠 있어요. 빨간색 X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러가 나나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얘 가지고 뭐라고 해요? 얘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방금 전 상황이랑 똑같아요. 나 지금 인자 4개 넣고 있는데 우리가 수정한 것 때문에 매개 변수 4개 받는 생성자는 없어. 어떡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그냥 인자를 더 세팅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뭐 1번 글은 1번 회원이 썼다. 2번 글은 2번 회원이 썼다. 3번 글은 2번 회원이 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데이터는 회원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로 2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회원의 아이디잖아요. 이 값들 중에 자리만 잘 맞춰서 하나씩 넣어주면 얘는 뭐라고 안 하겠죠. 지금 현재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 그래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이거 테스트 데이터니까 그냥 다 1번 회원이 썼어 라고 우리가 넣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저 친구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것도 우리가 배운 개념에 있는 겁니다. 저 생성자 하나 더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4개 변수를 4개만 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는 안 하겠죠. 개수 맞는 거 생겨났으니까 문제 없는 거니까 4개짜리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거 뭐였어요? 디스라고 하는 친구를 썼는데 우리가 그동안 리모컨 누르겠다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디스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이거는 좀 배운 지는 좀 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성자한테 일 시킬 때 쓸 수 있는 메서드였어요. 생성자 호출 함수다. 생성자 함수 호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하죠? 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지금 써놓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기본 생성자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인자를 다시 넣을 거예요. 자, 일단 받아온 4개 매스로 받아온 4개는 다 세팅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4개짜리, 5개짜리 2개 있어요. 근데 제가 4개짜리한테 너 다른 생성자한테 일 넘겨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개로 맞춰만 주면 5개짜리한테 일 시키겠죠. 그때 넘어가는 멤버 아이디에 대한 값은 여기다 우리가 박아놨으니까 1로 고정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서는 인자를 5개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초에 5개를 세팅했으니까 이 순간에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얘한테 알아서 일이 들어와요. 5개짜리 매칭 알아서 되는 거니까. 이거 오버로딩의 개념이었죠. 근데 밑에서 얘는 4개짜리잖아요. 이걸로 객체를 만들려고 할 때는 얘가 일을 해요. 얘가 일을 하려고 와서 안에 있는 걸 하려고 보니까 일을 넘긴다 하는 거죠. 근데 인자가 5개가 세팅이 됐다. 그럼 이 친구는 얘를 찾아가서 일을 해요.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자들이 다시 여기로 하나씩 4개 변수로 세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id, RGDate 잘 꽂혔겠죠? 그 다음 제가 1이라는 값 넣었으니까 멤버 아이디에 1이 꽂힐 거고, 그 다음 타이틀과 바디 알아서 잘 꽂힐 거고, 순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다시 이걸로 조립을 해주겠네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무리 테스트 데이터라도 여기다가 박아놓는 거는 좀 별로고, 우리가 차라리 박아도 여기다 박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친구를 지우면 돼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다 해놓으면 얘까지 지워야 돼요. 불필요한 코드를 여기저기에 늘려놓을 필요가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딱히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여기다가 1번 글 2번이 쓰고 2번 글 1번이 쓰고 3번 글 1번이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랜덤으로 테스트용이니까 만약에 3번 회원도 있었다면 3번 회원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실제로 저장까지 잘 한 거예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핵심 목적인 거고, 이만큼 블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블록 씌운 이 두 줄에서 중요한 키워드 멤버스 순회예요. 멤버스를 뒤져보지 않고는 지금 우리 아티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 가지고서 해당하는 회원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멤버스를 순회해야만 하는 거고 그 안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아티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와 멤버스를 순회해서 반복될 때마다 꽂았던 그 멤버가 들고 있는 아이디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걸 이미 많이 했어요. 어디서? 이런 데에서. 이거 순회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값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다 해봤던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순회하고 비교를 거쳐 찾았다면, 일치하는 멤버를 찾았다면 해당 멤버를 사용해서 이름을 꺼내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로직의 흐름은 이래요. 일단 여기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 내가 열어놓은 게 없구나. 자,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 내용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자, 앞에 화면 볼게요. 1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자체는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작성자 이름을 볼 수 있게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스를 순회해야 하고 아티클 객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 값이랑 이제 멤버스 안에서 꺼내온 멤버들에 들어있는 아이디 값이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해당 멤버 객체 안에 있는 네임을 좀 꺼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해하기 쉬운 게 디테일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먼저 작업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상세보기라고 하는 이 해당 출력문이 나오기 전에 이 현재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글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 이름을 좀 구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작성자라고 해서 한 칸을 더 넣어주고 어떠한 값이든지 간에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위치를 여기다 잡을 겁니다. 여기에 잡아서 왜 여기다 잡아야 될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걸 풀려면 아티클 객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쵸? 내가 지금 이 글 누가 썼어? 라고 알아내려면 이 글 정보 묶여있는 애 안에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 데이터를 꺼내 봐야만 해요. 지금 현재 found article이라는 얘한테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회원 번호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런 거죠. 이 친구한테는 애초에 멤버 아이디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티클 객체 만들어지는 순간에 멤버 아이디도 같이 저장할 수 있게끔 세팅도 해놨고, 그러면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얘는 그냥 아티클에 들어있는 애 가지고 쓴 거니까 별다른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서
아티클, 디테일, 2번 글 보겠다. 작성자 1번이래요. 1번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현재 우리 상황에선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니까 2번 글, 얘가 작성자 1번. 맞네요? 현재 아티클 객체는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회원 번호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게끔 저장을 방금 전 시간에 해줬던 거니까. 이 상태에서 1번 글을 본다? 그럼 작성자 부분에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게시글 1번 글은 2번 회원이 썼다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2번 잘 나오잖아요. 그쵸? 일단 우리가 이 정보에 접근을 해야만 해요. 왜? 그거 가지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이 정보는 누구한테 들어있다고요? found article 이 친구한테 들어있어요. 왜냐? id 가지고 아티클 찾아와 줘 라고 하는 메서드가 순회하는 과정 다 거쳐서 얘를 찾아와 줬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코드를 여기다 쓴다라고 했어요. 여기다 쓰면 아티클이 found article이라는 애가 값을 리턴 받아서 넣었는데 지금 얘가 널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치하는 게 없으면 이 널 과정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게 없는데 비교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널 검증까지 끝난 다음 이 자리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선 어떤 코드가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린 이거 그대로 할 거예요. 순회할 거고요. 그 안에서 조건 열어가지고 이거 두 개 비교할 겁니다. 일단 반복. 멤버스를 순회해야 돼요.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그냥 멤버스를 순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조건 자체가 아티클 객체에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이랑 지금 멤버스를 순회하면서 찾아낸 멤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의 값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멤버스를 순회하면서 얻어낸 그 각각의 방에 있는 멤버 여기에 들어있죠.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뭐랑 비교해야 된다고요? 얘랑 아티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 그럼 우리 지금 이 디테일 기능 안에서 코드가 얘를 만난 시점이면 found article은 널이 일단 아닐 거고 그럼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다란 얘기일 거고 여기다가 found article이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 이거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일치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 안에서 어떤 로직을 할 거냐. 우리가 중요한 건 백업이에요, 백업. 왜? 결국 여기 출력문에서 써야 되니까. 이쪽에서 사용을 하려면 이 안에 멤버가 얼마나 있든지 간에 의미 없죠. 지역 변수니까. 반복문 안에 갇혀 있으면 바깥에서 못 쓰니까. 그래서 이 멤버, 이게 일치하는 경우면 찾았어요, 해당 멤버를. 만약에 1번 회원이면 지금 우리가 유저 1 이런 거 넣어놨나요? 테스트 1이라고 했나? 유저 1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일치하는 경우를 찾았다. 만약에 1번 그러니까 이 게시물은 1번 회원이 썼다라고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멤버스를 순회하다가 1번 회원에 대해서 찾아냈어요. 그럼 이 멤버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 반복문이 끝나서 사라지기 전에 백업해 놔야겠죠. 그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공정은 똑같아요. 파운드 멤버에다가 지금 찾은 멤버를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으니 그냥 브레이크를 넣어주도록 하죠. 어차피 하나 찾았으니까 더 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사용해 얘가 갖고 있는 아이디를 꺼내온다면 아니 아이디가 아니지 네임을 꺼내온다면 그냥 이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아티클 디테일 이거는 얘 때문에 에러 나겠네요. 다시 바꿔주고 포매팅 맞춰주고
다시 실행해서 아티클 디테일 2 이런 거 치면 이제 유저 1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바꿔보자면 얘를 멤버 타입으로 백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해당 일치하는 회원을 찾았을 때 그 회원의 이름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스트링으로 변환시킬 거고요. 얘를 이름을 그냥 writer name 이런 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writer name 재할당 과정에서 멤버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아예 넣어 줄게요. 그럼 애초에 리모컨을 여기서 누를 필요도 없이 그냥 writer name 보여줄게 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콕 집어내서 그 데이터를 백업 시켜 놓은 거죠.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러면 일단 상세 보기 쪽은 클리어가 됐어요. 지금 테스트용 데이터에는 1번 회원, 2번 회원 들어있는데 그냥 가입을 하나 해서 애초에 3번 회원을 만들어 놓고 ASD라는 회원 만들어 놓고 이름이 ASD예요. 그 다음에 글을 하나 쓰겠습니다. 로그인을 안 했구나. 멤버 로그인 글을 썼어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로그인하고 아티클 라이트 글을 씁니다. 4번 글 생겨났겠죠? 지금 리스트에 잘 들어있을 거고요. 아티클 디테일 4번 하면 작성자 누구 나와야 돼요? 저는 좀 전에 가입한 친구의 이름 부분을 ASD라고 넣었으니까 ASD가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이 로직을 코드를 옮겨놓고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성 아니에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다르지만 이 구성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밑에 이미 이거랑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가지고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붙여넣기라고 이것들을 좀 볼까요? 환복문 돌리고 순회하고 조건 때려서 일치해 리턴 얘도 마찬가지 환복문 돌리고 일치해 이때 백업 얘는 메서드로 빼놨기 때문에 리턴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메서드로 아직 빼기 전이었으니까 백업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순회하고 일치해 백업 돌려주고 똑같은 일 하고 있지 않나요? 구조가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당연히 메서드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얘를 분리하면 좋은 이점 우리가 디테일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썼죠. 자 이거 사실 리스트에도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이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리스트에도 있잖아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저는 그대로 복사를 해주고 제목 뒤에다가 작성자 이거 탭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뒤에 출력할 작성자의 이름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넣을 건데 여기다 넣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방금 전에 복사해 갖고 온 이거예요. 얘랑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여기에는 found 아티클이 없죠. found 아티클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여기 리스트에서는 이 아티클 얘가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그 해당 게시물들 게시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로 봐주는 애니까 얘가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비교해서 라이터 네임에 백업했으면 그 백업한 걸 여기다가 써준다. 그럼 얘가 작성자가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혹시 제가 아까 초반에 안 돌아다녀서 못 봤는데 혹시 여기다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로그인드 멤버에서 네임을 꺼내서 넣은 분이 있다면 좀 잘못된 생각이겠죠. 여기다가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을 넣는다라는 건 어떤 행위냐면 이 글을 1번이라는 글을 누가 썼는지 상관없이 내가 유저 3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로그인하면 여긴 유저 3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글의 주인이 아닌데 작성자가 오류를 잘못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네임을 그냥 쓴다. 이거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카페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카페를 만약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글 보기 같은 거 들어가서 뭐를 가야 문제가 없을까? 붕어 아지트? 뭔가 붕어빵 파는 그런 거겠죠? 아, 낚시군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 작성자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 다 내 이름만 들어있대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이름 가지고서 여기다가 채웠다면 게시글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정보 나오겠지만 여기 부분은 내 이름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어요. 디테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그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해보고 느끼고서 아 이거 아니었겠다 하고 돌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이만큼이랑 결국 똑같죠? 아티클이냐 파운드 아티클이냐 이름만 다른 거지 사실 하는 일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메소드로 한번 분리시켜 볼까요? 쉽겠죠? 별로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지금 이거? 메소드로 분리하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을 드릴까 말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한 그 목적은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이러고 시간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간단한 거니까 지금 고민을 살짝 하는데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이 상태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아,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메서드로 한번 분리를 시켜보세요. 메서드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름일 뿐인 거니까. 일단 공유가 됐고요. 적용하신 다음에 5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